박상범 앵커께서 앵커 지금 하는데요. 2017년도는 어떤 세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? 2017년도요. 2017년이요? 예. 제가 비서실장 할 때인지 사회부장 할 때인지 좀 헷갈리는데. 비서실장 하셨죠. 그때. 네, 그리고 기자 신분으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뉴스도 하시고요. 비서실장 하면서는 뉴스를. 뉴스광장 박상범 기자 말고 또 KBS의 박상범 기자 있나요? 또 두 있나요? 명이. 아, 또 다른 기자인가요, 이때? 그러면 비서실장만 하시고 뉴스는 안 하시고요. 네네. 이때 파업이 시작됐을 때가 일노조하고 구노조하고 같이 파업을 한 거죠? 그때 겹치는 기간이 있던 걸로 알고 아니, 있어요. 같이 했어요. 파업하면 보통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9월 달부터 파업했고 2018년 2월 6일까지 이제 했습니다. 네. 예. 지금도 파업 박 본부장 지금 파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협이 어떻게 되는 기간이죠?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이 되어서 네. 이제 쟁의 행위에 들어간 상황이고 네.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럼 만약에 박장범 파우치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다시 논의가 있을 건가요?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? 예상컨대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있는 예. 거죠. 그리고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네. 예,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예, 들어가도 좋습니다. 제가 그 수신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2023년도에 용산에서 국민 제안 형태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당시에 수신료 폐지가 59%였습니다. 그러니까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조작을 했어요, 용산에서. 그리고 나서 정강석화처럼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적자 폭이 한 500억 가량 될 겁니다. 그러면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. 협조. 그죠?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? 네, 저희는 국회에서 통합징수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뭐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수신료에 대한 안정화에 기여가 될 거라고 예, 생각합니다.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 정상화 문제나 뭐 수신료가 제대로 걷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? 국회가 있나요? 뭐 책임이라기보다도 타격은 아니 그 KBS 가 책임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. 네, KBS가 징수 책임. 아니 재원 마련의 주체가 누구냐고요. KBS예요. 네. 지금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이 아니에요. KBS는 재원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KBS 사장이에요. 협조라는 단어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용산은 통합징수를 할 생각이 없어요.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옥죄어서 말 잘 듣는 워치독이 아니라 푸드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박민 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말 잘 듣게 생긴 파우치 앵커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줬거든요.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. 그때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. 그거를 완전히 카페트를 깔아주고 레일을 펼쳐준 게 박장범 앵커예요. 그 뒤에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. 정권 잡으면. 그게 그 김건희 자연인 신분에 서울의 방송 이명수 기자랑 대화 나눈 장면에 나와요. 알아서 한다. 그리고 돈을 주면 또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것이 KBS가 된 거예요. 제일 먼저. 그리고 장악하려고 할 때 MBC가 저항한 거고 지금 TBS, YTN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동의가 안 됩니까? 디올을 안 쓰고 고가 명품 가방 얘기도 못 쓴. 그리고 그 뒤에도
오염 처리수라고 앵커 멘트로 나가셨던 분이고요. 지금 이 자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 질문입니다. 의견을 물어보셔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네, 그리고 이 말씀드렸습니다. 자리가 인사청문회로 사장이 이제 되는 과정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이후에도 검증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질문입니다. 뭐 꾸준히 뭐 검증 과정이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. 생각합니다. 있습니다. 네, 네. 왜냐하면 국회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청문회란 제도가 있고요. 그다음에 현안 질의라는 제도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.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7대 0으로 압도적으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지금 7대 0으로 되셨는데 그게 10월 22일, 10월 23일 박민 사장의 행동, 10월 24일 날 국회에 와가지고 눈이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눈을 못 떠서 오전에 있다가 바로 귀가 조치했어요.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사안이에요. 그런데 절대 동의 못한다가 절대 동의 못하는 근거가 있나요? 저희는 근거가 있거든요. 파우치라는.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것이 조직이 안 되냐면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. 박장범 앵커가 KBS를 망가뜨려도 국민들은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직전 사장은 국민들의 질책 때문에 분리징수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고 박장범 앵커는 대안이 없어요. 그리고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거든요. 그러면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나요?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반대하면 야당과 협조할 수 있어요? 박장범 앵커가? 저희가 이제 방송법안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법이라든지 제가 야당인 제가 통합징수를 냈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. 여당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면.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뭐 방송법, 수신료 인상안, 또 김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논의한 게 아니에요. 수신료 인상하는 그 자꾸 사실관계 네. 왜곡하지 마세요. 통상 볼 때 그 여야의 협상 과정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네, KBS 박장범 앵커가 왜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보냐면 텔레비전 수신료 정상화는 KBS에서 이사회에서 처리해서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에다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는 논의조차 안 했어요. 21대. 왜냐면 1분 더 드렸어. 또 주세요. 끝났는데. 네.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? KBS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. 네, 저희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.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?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답변 피해갔는데. 수신료 안정화 법 방안과 관련해서 법률로 할지 지금처럼 시행령이 규정된 부분을 징수제도로 수신료 강화할지. 안정화 문제는 KBS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거고요. 방통위 거쳐서 국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는 거예요. 근데 KBS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용산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하면은 그걸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임명이 안 됩니다. 파우치에 대해서도 사과를 못 하시는데 수신료 그러면은 정상화 논의하겠습니까? 이사회에다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? 수신료 정상화 방안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. 아니 네,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 수신료를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방안 논의하겠습니다. 저는 정제